선생님 저희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잖아요. 네네. 댓글을 다 대답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네. 또 시간도 사실 너무 없고 저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까는 네. 대답을 해야지 그래놓고 또 까먹고 애들 그렇다고, 재우느라고 대충 할 수는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주신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좀 추려가지고 저희가 네.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선생님 파트, 네네. 제 파트는 좀 나중에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21개월 아이인데 무서워하는 게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사자소, 염소 막 이런 거나 그렇지. 삐용삐용 사이렌 소리 뭐 아니면 그림책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 표현 이런 걸 하면은 애가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그래요. 저희 아들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들은 곤충을 싫어해요. 그런 것들이 주는 자극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정말 이게 너무 무섭고 막 위협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렇다기보다도 이 자극이 주는 게 너무 강렬하고 아니면 나의 불안을 건드리거나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어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좀 나쁘게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부도라이 앞에서 부모가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운다.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긴장을 하겠죠. 네네네. 근데 아이는 그림과 현실을 아직까지 그렇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그림책에서 나오는 싸우거나 갈등, 공격적인 느낌 이런 것들에서 좀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아이는 8개월인데 거의 6개월부터 짜증을 막 내면서 뭐 마음대로 안 되면 손으로 자기 얼굴을 팍 치고 긁어버리고 뭐 자해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탐색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만지다가 그쪽 부분을 강하게 만지는 건 탐색이지만 심하게 울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확 긁는 거는 네. 그 감정을 감당을 못하니까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방식이 자해는 맞는 거죠. 뭐 다른 의도는 없더라도 아이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줘야죠. 그리고 잘못된 방식이란 걸 얘가 모르더라도 멈추게 하는 건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슷한 댓글이 있는데 3세부터는 의도적인 자해라고 하고 그 미만의 아이들은 말로 표현이 안 돼서 그걸 몸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커서도 계속 하는 경우가 있나요?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몸으로 행동화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인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걸 알지만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든지 상황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중지를 해줘야 되고 계속 놔두면은 습관이 될 수 있죠. 아기들이 엄마랑 집에만 있는 경우 문화센터를 다니는 시기에 대한 조언을 받아가셨어요. 육아의 필수는 아닙니다. 맞아요. 발달의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되지. 맞아요. 뭐 어떤 시기에는 꼭 가져라. 그런 것들은 없죠. 영유아 시기 때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이 아이는 이제 7개월이 좀 넘었네요. 그러니까 네. 100일부터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소리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게 굉장히 셉니다. 저희는 이제 돌고래 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끽끽거려요, 애들이. 근데 조금 걱정이 돼요. 네. 이게 너무 심하면. 그렇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또 안 지르는 애들이 맞아요. 있거든. 사실 이제 옹알이 같은 경우에는 뭐 2개월부터도 시작을 하잖아요. 네. 성대에서 소리가 나와? 이러면서 조금 더 크게 해볼까? 이러면서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리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돌장집 콘텐츠에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네네. 이제 제가 개월수로 좋은 책을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거를 보시고 뭐 10개월 아기인데 독서를 너무 많이 한다. 장난감보다 책을 너무 이제 많이 읽는다. 이런 걱정과 또 30개월 된 아기인데 너무 복잡한 책, 뭐 Y책을 본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괜찮은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랑을 하시는 건가? 자랑을 할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죠. 왜냐면 이게 책이나 문자에 너무 빠지는 아이들이 책만 보니까 제한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상동 행동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뭐 취향 차이죠. 이거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이룬둥인데 언어나 발달도 교정 연령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키, 몸무게는 다 교정 연령으로 보잖아요.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양검진을 오시면은 저희가 교정을 해드리긴 하는데 35주 미만 출생아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해서
발달상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일에 비해서 8주 정도 빨리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32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2달 빨리 태어난 거니까 2달 빠른 아이들의 발달 사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생후 12개월 된 아이면은 10개월 된 아이의 발달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21개월 아기인데요. 저희 아기는 밥 먹을 때 남 먹여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그렇죠? 저희 공감 능력이 그렇죠. 뛰어난 아이인 공감 거네요.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모방도 잘하고 아이들이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살핌 받았던 그 경험을 엄마한테 그대로 돌려주면서 그거를 다시 재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우리 아들은 저한테 약을 먹여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 질문 이거 드릴게요. 장난감 불빛 관련 괴담. 100일이 막 지난 아기인데 장난감들에서 불빛이 자극이 너무 심해서 그 불빛을 가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근데 아기는 막상 그 불빛을 보면은 막 눈이 반짝반짝해진다. 돌즈음에 구급차 소방차 이제 세트를 샀어요. 근데 이제 한번 딱 틀었더니 소리가 너무 크고 불빛이 막 핑핑핑 이러면서 빨간색 파란색이 막 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애가 넋을 놓고 보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건전지를 좀 뺐어요. 일반적인 뭐 뽀로로에 들어있는 불빛 이런 건 사실 눈부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 자극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네네네. 하면은 아이가 그걸 본다고 해서 어떤 눈이나 뇌에 어떤 뭐 나쁜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1997년도에 만화 중에 포켓몬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피카츄가 악당들과 싸우면서 극 중에서 번개를 막 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날따라 그 자극이 굉장히 세가지고 일본에서 보고 있는 700명의 아이들이 발작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불빛 관련 괴담이 그 얘기일 수 그건 있겠네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뇌에 자극이 될 만한 광 자극이 있으려면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장난감으로 인해서 발작이 일어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봤을 때 그 구급차처럼 소리도 심하고 자극이 내가 눈을 봐도 눈이 부실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건전지를 빼주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은 괜찮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자, 다음입니다. 아이가 혼자서 놀 때는 개입하지 않고 보는 게 좋을까요? 21개월 된 아이인데 가끔 인형들과 장난감과 혼자 뭐라고 하면서 노는데 제가 끼어들려고 하면은 갑자기 멈추고 딴 데로 가버린대. 일춘기가 와버려서 제가 뭐든 터치하고 개입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혼자 놔둬야 되는 걸까요? 이제 알고 계시네요. 너무 터치하고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개입이 얘가 싫어하는 개입인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독립놀이, 혼자서 하는 놀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엄마가 너무 잘해주고 싶어서 얘한테 계속 자극을 주는 것은 이 친구가 혼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조작하고 이런 기회를 방해하는 거네요. 방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얘는 너무 상처받을 거. 엄마는 놀이가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한테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놀이에 방해가 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아이의 흐름을 좀 따라가 주시고 우리가 예전에 놀이의 원칙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아이의 리드를 따라가면서 적절하게 개입하고 자극을 줘야 그 자극도 쏙쏙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또 질문에 대답해 보니까 재밌네요. 조금 약간 숙제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다양한 손수혜 선생님 관련된 질문들을 가지고 또 대답을 제 질문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도 다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